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한동안 뜨거웠던 키워드 맛통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 주제를 할지 말지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진짜 올렸어야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이미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존 영상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맛통론에 대한 정의나 뜻, 사례 이런 걸 중심으로 다뤘고, 저는 맛통론에 대한 본질 자체를 좀 다르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말하고 싶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영상을 올리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맛통론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볼게요. 여자가 결혼 전에 돈이 없어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대출을 받아서 혼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남편의 경제권을 자기가 가져와서 그 돈으로 마이너스 대출을 상환하는 것. 이걸 맛통론이라고 합니다. 결국엔 상대방을 기만한 거죠. 빚을 몰래 만들어서 온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배우자 돈으로 빚까지 해결하는 거죠. 그동안 일을 해왔는데 왜 돈이 없냐. 버는 족족 쇼핑하고 때 되면 해외여행도 가고 자기 치장하느라 모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 맛통론은 일부 여성들의 분에 안 맞는 소비 습관, 사치, 허용, 그리고 배우자를 통한 대리 변제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관점이 좀 다르다고 했죠. 물론 소비 습관도 문제인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맛통론의 진짜 본질은요, 일부 여성들이 살아오면서 터득한 하나의 성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소비, 사치, 해외여행 이런 건 그냥 이 사람이 보여주기식 삶을 지향하는 사람이어서 나오는 라이프 스타일인 거고, 진짜 본질은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 무임승차해야겠다. 이런 성 전략을 갖고 결혼을 한 거예요. 처녀 때 습관을 못 버려서 결혼해서도 흥청망청 쓰면서 사는 게 이 이론의 본질이라기보다는 애초에 결혼을 통해서 그런 삶을 유지해 나갈 생각을 했다는 게 더 상위 본질이라는 거죠. 혼수를 빚내서 해왔다는 거, 그걸 남편 돈으로 몰래 갚는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죄의식? 아마 느끼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의 사상에 깊이 들어가 보면 높은 확률로 남편인데 뭐 이 정도 갚아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벌어다 준 돈 내가 쓰는 게 좀 어때서? 이런 사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게 연애시장에서부터 학습된 성 전략이 결혼으로까지 확장이 된 거예요. 제가 사람 외모 등급을 나누고 뭐 이런 얘기는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을 하자면요. 맛통론에 해당되는 여성들은요, 그냥 이 대한민국에서 평균 정도 되는 여자들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자가 진짜 최상위권 외모를 갖고 있으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상위 10% 남자들을 만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차라리 이런 케이스는 문제될 게 없죠. 왜냐하면 애초에 이런 부류의 여자들한테는 들어가는 유지비가 많다는 것도 남자들이 다 알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삶에 타격이 없는 남자들이 이런 여자들을 만나는 거고요. 이 여자들도 애초에 그 정도 재력을 갖고 있는 그런 남자들을 만나는 거고, 서로 이해관계가 성립이 된 사이라는 거죠. 이런 말 있잖아요. 남자는 능력, 여자는 외모다. 능력이 있다는 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쁜 사람을 찾고 또 자기가 그렇게 그 여자한테 쓰면서 만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뭐 나쁘다 좋다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 여자들이 상대를 속이고 기만을 해서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다 알고 만나는 게 팩트죠. 근데 맛통론은 왜 비난을 받냐? 대다수의 평범한 대한민국 남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혼을 전제로 착취를 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재력가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정도 될 거란 말이죠. 뭐 좀 더 잘 치면 평균에서 더 나은 정도, 이 정도로 추측을 하거든요. 이렇게 추측을 한데도 이유가 있어요. 이미 혼수 금액에서 답이 나온 거예요. 마통으로 땡겨서 해온 혼수가 3천만 원 선이라고 들었어요. 남자가 예를 들어서 집안이 대단히 좋거나 또는 뭐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라고 쳐보자고요. 그럼 그 남자 쪽 집안에서 이 혼수 금액을 과연 허용할 수 있나요? 성사가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혼수 금액으로만 봐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남자가 갖고 있는 자산이 좀 더 많고 조건이 더 괜찮더라도 보통의 남자들은요, 이 여자랑 결혼할 마음이 있으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결혼으로 진행을 했을 정도의 금액이라 하는 거죠. 남자랑 여자는 성 전략이 다른 게, 여자는 대다수가 상향혼을 원하고 남자는 자기가 능력이 좋아도 뭐 상향혼을 해야겠다 이런 게 잘 없어요. 이게 생물학적 관점으로 봐도 여자는 원시 시대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강한 유전자한테 끌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현대사회에서는 뭐겠어요? 조건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남자는 내가 돈도 잘 벌고 능력이 있다면 더 잘 버는 여자를 찾는 게 아니라 예쁘고 건강한 여자를 찾는 거예요. 이건 본능의 영역이에요. 뭐 그런 게 어딨냐. 요새 남자들은 안 그렇다. 그건 이제 소수의 취향인 거고 대다수가 이런 관점이라는 거죠.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그럼 이 여자들이 상향혼을 원하는데 상위 10%의 남자들한테는 어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얘네는 엄청 예쁜 여자 좋아하니까 본인들도 알아요. 안 된다는 걸. 그래서 현실에서 타협하고 평범하지만 그래도 나름 평범한 측에서도 괜찮다 싶은 정도의 남자랑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 소비 습관은 못 잃겠고 남자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뭐 고액의 생활비를 받는 여성들의 삶을 흉내내고는 싶고, 그래서 살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경제권을 믿고 넘겼더니 이 마통 혼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까보니까 막 여기저기 대출 끌어다가 쓰고 사치하고 관리받고 친정에다가 돈 가져다 주고 이런 일 은근히 많거든요. 이혼 전문 변호사 여성분이 있는데 그분 유튜브를 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젊은 분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뭐 바로 이혼 소송을 하고, 이제 좀 결혼 기간이 기신 분들은 참다 못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도저히 빚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건요, 마통론에서는 이제 여자가 문제인 건데 성별만 바뀌면 남성도 여성을 착취하는 경우가 반대로도 있어요. 무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자는 외모가 평균 언저리만 돼도 살아가면서 대접받는 게 현실이에요. 예쁘면 예쁠수록 더 대접을 받겠죠. 이 남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대한민국 평균 남자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막 여자가 다가와서 저기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번호 좀 줄 수 있나요? 이러지 않잖아요. 뭐 진짜 연예인급 존잘남이 아닌 이상. 남자들은 현실에서 이런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이건 굳이 제가 말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이 젊을 때는 남자들 외모를 중요하게 봐도 결혼 정년기쯤 되면은 능력을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가끔 이런 말을 막 되게 막 혐오스럽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요, 그냥 본능인 거예요. 본능. 남녀 성별에서 오는 차이. 아무튼 여자는 평균만 돼도 좀 꾸미고 뭐 강남역 같은 번화가 돌아다니다 보면요, 남자들이 연락처 묻는 일이 은근히 많아요. 뭐 여자들도 살아볼수록 확고하게 느껴요. 내가 예뻐질수록 남자들이 더 대우를 해주는구나. 굳이 내가 반반 데이트, 더치페이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나한테 투자 좀 하고 관리 좀 했더니 주변에서 비싼 밥도 사주고 좋은 데도 데리고 가고 고가의 선물도 받아보고, 그런 경험이 축적이 되는 거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성 전략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막 아둥바둥 모으는 것보다 차라리 나한테 투자하고 나한테 돈 쓰는 남자를 만나는 게 더 편하고 쉬운 길이다. 내가 번 돈은 그럼 어디다 쓰겠어요? 뭐 중간중간 살면서 튜닝도 좀 하고 시술도 좀 받고 힐링 여행도 좀 가고 내 품위 유지비로 사용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정점이 오거든요. 20대 뭐 한 중반쯤 되면 피크가 오는 거죠. 그때가 이제 연애 시장에선 최고의 전성기. 그럴수록 이 부류의 여성들은 더 확고한 가치관이 생겨나요. 내가 나를 관리하는 데 들인 시간과 비용만큼 남자는 당연히 나에게 그만큼 써야 된다. 이런 사상에 서서히 젖어가는 거예요. 결혼에서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내가 진 빚은 당신이 남편으로서 갚아줄 수도 있지. 내가 누렸던 라이프 스타일, 당신이 남편으로서 유지시켜줄 의무가 있는 거야. 자기가 연애 때 경험했던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사고를 만들어낸 거죠.
인터넷만 보면 뭐 여혐, 남혐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는 잘 없어요. 이 술자리에 남자들만 있으면 안 나가는 남자들도 많고요. 뭐 좀만 예뻐도 귀한 대접을 해준단 말이죠. 이 영상을 보는 남성분이 있다면 본인은 그러지 않더라도 주변 남성들은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비혼 영상 하나 올리면서 알고리즘이 꼬여가지고 계속 비혼 브이로그, 독거 노처녀 이런 류의 영상이 많이 뜨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분이 사업하다 망해서 뭐 빚이 몇 억이다, 힘들다 이런 영상을 올리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제목에 어울리지 않게 영상을 보면 이 손도 네일 아트가 항상 되어 있고 혼술을 하는데 참치회를 시켜서 먹고 이 반려동물도 키우시는데 동물 키우는데 뭐 필수 비용도 아닌 선택 비용 같은 거 있잖아요. 동물들 삶의 질을 올려주는 케어 비용 뭐 이런 걸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 영상 제목이랑 하는 행동이랑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댓글로 안 좋은 말을 하죠. 뭐 정신 못 차렸다, 뭐 절대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빚이 얼만데 그렇게 비싼 안주를 먹냐.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채널 주인분이 댓글에 다 답을 달아놨거든요. 그럼 남성으로 추정되는 분들 태도가 바뀌어 있어요.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아,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뭐 가끔 사람이 비싼 안주 먹을 수도 있죠. 구독하고 갈게요. 누나도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취집하지. 남들은 다 그렇게 잘 하는데 누나는 왜 힘들게 사는 거야?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심지어 얼굴도 안 나오는 채널인데. 아무튼 이 얘기만 들어도 제가 뭘 말하려는지 아시겠죠? 제가 뭐 남녀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의 대한민국 평균 여성들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저도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 여성이고요. 이 얘기는 현실에서 있는 얘기들, 그 속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어쨌거나 사람 보는 눈이 없으면 인생 꼬이고 고생하는 건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다.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것도 죄라면 죄예요. 이게 뭐 판단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1, 2년 만났는데 뭐 이런 걸 캐치를 못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인 걸 알면서도 본인이 눈 감고 귀 막고 그냥 만난 거지 뭐. 제일 나쁜 건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겠지만 이 사람 걸을 줄 아는 해안 이것도 필요한 공부거든요. 이런 인생 공부를 안 하면 그 대가는 다 자기가 치르게 되어 있어요. 뭐 내가 대단한 능력자라서 나는 그런 거 감수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 이런 부류의 여성이나 남성은 다 피하고 싶잖아요. 뭐 어떻게 거르냐 이런 사람들은. 이미 인스타나 카톡 프사만 봐도 답이 나와요. 이런 부류들은. 나 이렇게 잘 산다고 보여줘야 되니까 이제 그게 삶의 낙인 사람들이다 보니 SNS를 안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걔 중에 독특하게 SNS 안 하는 사람이면 뭐 썸 단계에서 한 일주일이나 뭐 바짝 통화하고 카톡을 해보세요. 그럼 다 답이 나옵니다. 대화하다 보면 어떤 사람인지 정보가 다 보여요. 말로는 개념 있는 사람 코스프레가 가능할지 몰라도 무의식 중에 나오는 행동이나 습관 이런 거는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보단 파혼이 낫듯이 연애하기 전에 각이 나오면 시작도 하지 말자. 이 말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